오전 7시 반 수지는 아들 하준이의 아침밥을 챙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3살 배기 하준이는 숟가락질이 서툴러서 밥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만 수지는 그런 모습마저 사랑스럽게 바라봅니다. 결혼 5년 차, 맞벌이 생활이 쉽지 않지만 수진에게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하준이가 수진의 손가락을 가리키며 물어봅니다. 결혼 반지였습니다. 수진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어요. 재훈과 처음 만났던 25살 봄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순간이 담겨 있는 증표였습니다. 프러포즈 받던 날 재훈이 이 반지는 우리 사랑의 약속이야. 평생 소중히 할게 라고 했던 말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수지는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힘들 때도 있지만 순수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그녀에게 힐링이 되었죠. 특히 집에서 하준이와 보내는 시간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하준이의 돌잔치 때 맞춘 작은 돌반지가 아직도 서랍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때 하준이가 뒤뚱뒤뚱 걸어다니며 작은 손에 반지를 끼고 있던 모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준아, 엄마랑 아빠랑 우리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야. 수지는 하준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따뜻함, 그것이 수진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였어요. 남편 재훈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수진을 많이 배려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육아나 집안일에 관해서는 엄마가 어떻게 하셨는데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재훈의 모습이 조금씩 답답해지기 시작했지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숙 씨는 60대 초반으로 지역 부녀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사근사근하지만 은근히 수진을 무시하는 말들을 자주 하셨죠. 우리 재훈이는 원래 섬세한 아이였는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이른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수진의 모습은 여느 직장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준이 유치원 가방을 챙기고 남편 재훈의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자신의 수업 준비물까지 확인하는 분주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수진에게는 당연하고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요.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매년 이맘때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뭘 드려도 이런 걸 왜 샀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는 시어머니였거든요. 하지만 수지는 예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여보, 어머님께 뭘 드릴까? 수진이 재훈에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스마트폰을 보며 대충 대답했어요. 적당히 뭐라도 사드려. 엄마는 뭐든 좋아하실 거야.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훈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세심한 관심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어버이날 당일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훈이가 특별한 선물을 해줬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선물이세요? 수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목에 걸린 목걸이를 손으로 만지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뿐인 목걸이야. 우리 아들이 직접 만들어줬어. 수지는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펜던트 부분에 새겨진 무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참 예쁘네요. 수진이 말하자 재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특별 주문으로 만든 거야. 재료도 특별하고. 수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무늬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재료가 뭔데?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내 결혼 반지랑 하준이 돌반지 녹여서 만들었어. 어차피 금인데 뭐 어때? 이렇게 하면 더 의미 있잖아. 그 순간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결혼 반지와 하준이의 돌반지를?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거예요. 재훈이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아, 깜짝 놀랐구나.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서랍에 넣어두는 것보다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 엄마도 너무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이게 훨씬 보기 좋아. 어차피 네가 끼지도 않던 반지잖아. 이렇게 하니까 더 의미 있고.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반지를 끼지 않았다고요? 매일 끼고 다녔는데 말이에요. 하준이가 엄마 수진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수지는 하준이를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준이의 돌반지, 그 작은 반지에는 엄마와 아이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첫 돌잔치 때 하준이가 뒤뚱뒤뚱 걸어오며 웃던 모습, 그때의 기쁨과 감동이 모두 그 반지 안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우는 운전하면서 가끔 수진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뒷자리에서 하준이가 졸음에 겨워 꾸벅꾸벅 졸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얘기 좀 해요. 재훈은 넥타이를 풀면서 대답했어요. 뭔 얘기? 피곤한데 내일 하면 안 돼? 아니에요. 지금 해야겠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어쩔 수 없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럼 뭔데? 결혼 반지 얘기요. 수진이 말하자 재훈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그거? 아직도 그런 거 가지고 그래?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뭐가 문제야? 수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여보, 그 반지는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에요. 우리 결혼의 약속이었잖아요. 하준이 돌반지도 마찬가지고요. 재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수진아, 너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냐? 실용적으로 생각해봐. 어차피 서랍에 넣어둘 거 이렇게 활용하는 게 낫지. 활용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매일 끼고 다니던 반지인데 서랍에 넣어뒀다고요? 재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랬나? 미안. 그런데 어쨌든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수진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재훈은 정말 모르고 있었어요. 그 반지가 수진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준이의 돌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리 상의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상의? 가족끼리 그런 것까지 상의해야 해? 너무 예민한 거 아냐? 그때 하준이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큰 소리로 얘기해? 수진은 재빨리 하준이를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하준아. 엄마 아빠가 그냥 얘기하고 있었어. 재훈은 일어나면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냐? 별거 아닌 일로 이렇게 예민하게 굴면 어떡해? 엄마는 정말 좋아하셨어. 그거면 된 거 아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요? 결혼 반지와 아이의 돌반지가 별거 아닌 일이라고요? 재훈은 방으로 들어가면서 덧붙였어요. 내일 회사 가야 하니까 일찍 자. 그리고 엄마한테는 고마운 표현 좀 해. 그렇게 좋은 목걸이 해주셔서. 혼자 남은 수지는 하준이를 품에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라면 서로의 소중한 것들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날 수지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언니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수진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동료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어머, 그건 좀 심한 것 같은데. 같은 반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미리 얘기는 하고 해야지. 하지만 다른 동료는 다른 의견이었어요. 그래도 가족끼리잖아. 수진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냐? 수진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자신이 이상한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재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제 얘기 계속해도 될까요? 수진이 다가가자 재훈은 한숨을 쉬었어요. 또 그 얘기야? 수진아, 이제 그만 좀 해. 이미 끝난 일이잖아. 끝난 일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목걸이 다시 달라고 할 거야? 그럼 엄마 기분이 어떻겠어?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미 만들어진 목걸이를 다시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보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결혼 반지였는데. 수진이 말하자 재훈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말할게. 그냥 반지야. 사랑은 마음에 있는 거지 물건에 있는 게 아니잖아.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마. 수진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질적이라고요? 그 반지에 담긴 의미와 추억을 물질적이라고 말하다니. 하준이의 돌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럼 하준이 돌반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것도 그냥 반지인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그것도. 뭐 어차피 하준이가 끼고 다닐 수 있는 크기도 아니고 이렇게라도 활용되는 게 낫지 않아? 수진은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훈과는 정말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었습니다.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수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자신의 의견보다는 시어머니의 뜻을 우선시하는 재훈, 그리고 그런 재훈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신. 언제부터인가 수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켜서 하준이의 돌잔치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때의 하준이는 정말 작고 귀여웠어요. 작은 손에 돌반지를 끼고 뒤뚱거리며 걸어오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과 기쁨, 앞으로 하준이와 함께 만들어갈 추억에 대한 설렘이 모두 그 반지 안에 담겨 있었는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수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 자랑을 늘어놓고 계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해준 목걸이에요 라며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말입니다. 수진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더욱 기가 막혔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은 하준이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의 성장 과정이 담긴 소중한 앨범이었어요. 돌잔치 사진들을 보다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 왜 울어? 하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하준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니야, 하준아. 엄마가 하준이랑의 추억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 그때 재훈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재훈이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훈은 앨범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돌잔치 사진이네. 그때 하준이 정말 작았구나. 여보도 기억나요? 하준이가 돌반지 끼고 걸어오던 모습?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기억나. 정말 귀여웠지. 그럼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추억인지도 알 텐데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수진아, 아직도 그 일로 힘들어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냐?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제가 뭘 그만해야 하는 거죠? 소중한 걸 잃어버렸다고 슬퍼하는 것도 그만해야 하나요? 소중한 게 뭐야? 재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반지잖아. 사랑하는 마음이 반지에 담겨 있는 거야. 그럼 반지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거야. 수진은 재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한테는 정말 그냥 반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우리의 약속이었어요. 하준이한테는 엄마와의 특별한 추억이고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훈과 자신의 가치관은 이렇게나 달랐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고요. 새벽녘 수진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새벽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가도 괜찮을까요? 하준이를 위해서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수진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지 않겠다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컴퓨터를 켜서 법률 상담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혼과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뜬 상담소 정보를 보며 수진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준이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수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어요. 부인의 경우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결혼 반지를 처분한 것은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요.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수진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설명했어요. 어머님이 주 양육자셨고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시니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재훈과 마지막 대화를 해야 했어요. 하준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은 재훈을 불렀습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습니다. 재훈은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또 무슨 얘기? 요즘 너 정말 얘기가 많아졌네. 수진은 이혼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훈은 그제야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고 서류를 보았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수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뭐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작스럽지 않아요. 반지 사건 이후로 계속 생각해왔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재훈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냐? 고작 반지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한다고? 고작이라고 하셨네요. 수진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보한테는 고작 반지지만 저한테는 우리의 모든 약속이었어요. 하준이한테는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이었고요. 재훈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지나간 일이 아니에요. 수진이 재훈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여보는 저와 하준이보다 시어머니를 우선시할 거고 저희의 감정은 무시할 거예요. 재우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엄마는 나한테 유일한 가족이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밖에 없어서. 그럼 저희는 뭔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와 하준이는 가족이 아닌가요? 가족이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결혼 5년 동안 제 의견보다는 시어머니 뜻을 따르려고 했고 여보가 편하시도록 모든 걸 맞춰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예요. 수진아, 좀 더 생각해봐. 하준이도 있는데 이혼이 답은 아니잖아. 재훈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준이 때문에 더 이혼해야 해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게 하준이한테 좋을까요? 엄마가 무시당하고 억눌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에요. 재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엄마가 얼마나 충격받으실지 생각해봤어? 수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시어머니 걱정만 하시는군요. 정말 저희 마음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나 봐요. 재훈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법정에서 이혼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모습으로 법정에 섰어요. 재훈은 반대편에 앉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원고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수진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피고는 저와의 상의 없이 결혼반지와 아이의 돌반지를 녹여서 시어머니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손해가 아니라 부부간의 약속과 가족의 추억을 일방적으로 훼손한 행위입니다. 재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혼 사유가 되기에는 수진의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이는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피고는 결혼 생활 내내 원고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친을 우선시해왔습니다. 수진이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저는 늘 양보하고 참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에게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관계인데 피고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양육권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진이 대답했어요. 제가 주 양육자였고 앞으로도 하준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고 무엇보다 하준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재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하준이를 사랑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고치겠습니다. 수진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준이의 소중한 돌반지를 아무렇지 않게 녹여버리는 사람이 진정 아이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판사는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수진과 피고 재훈의 이혼을 허가하며 미성년자 하준의 양육권은 원고 수진에게 인정합니다. 피고는 월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며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합니다. 수진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재훈이 다가왔습니다. 수진아, 정말 이게 맞는 거야? 수진은 돌아보며 말했어요. 네, 이게 맞아요. 서로에게 좋은 일이에요.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6개월 후 수진은 하준이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에 정착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 아파트였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수진의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않니? 수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하준이도 전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니까 본연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동네에서 재훈과 시어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수진을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목걸이를 하고 계셨지만 예전처럼 자랑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동네에서 이혼 소문이 퍼져서 시어머니가 부녀회 활동도 뜸해지셨다고 했어요. 재훈도 혼자 사는 것이 쉽지 않은지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각자의 선택이었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하준이를 품에 안고 그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준이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하준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도 하준이 사랑해. 수진이 대답하며 아들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어요. 그렇게 수진과 하준이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은 그들의 앞날은 분명 행복할 거였습니다.